선배 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울 박상혁 의원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 전원위원회 발언들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소중한 고견들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도일수록 다시 한번 저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를 제도를 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개혁의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최고규범인 헌법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민주정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체계가 어떻게 잘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선거제 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소선거구제가 갖는 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십 년째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혁파하는 것, 이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지향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성공한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적 조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70년 한국 정치사의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도 많이 이해합니다. 그 고민 역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론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당선에 유리하고 의회의 다양성을 가져올지도 의문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다수표를 획득해 정치 신인들에겐 오히려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고정표를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선거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당선될 그럴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당내 줄서기가 당연해지고 파벌 정치가 지금의 지역주의 못지않게 극심한 정치 폐해로 등장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4%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3에서 5인 선거구제는 18.2%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는 것이 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이와 조화롭게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물론 사표가 많고 다양한 선호체계를 바정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비례제표들을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비례대표제에 갖는 비판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의 길에서 지난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위성정당의 암초를 만났지만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도 우리가 다음 뒤덮고 개혁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보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보다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또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의 극복의 현행 한계를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제 개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미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이번 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허대만 동지처럼 여러 지역에서 안타깝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중복 출마제와 석패율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논의에서 생각해보고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정의 정치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의 진정성 결여야말로 정치의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4년 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석으로 줄이자 하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는 또한 30석을 줄이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의원 정수 축소와 같은 주장으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그런 꼼수 진정성 교류가 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많은 지역 구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쌈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극단적 팬덤 현상이나 극단적 진영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줄이고 다른 의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부터 고치는 것, 거기서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